오늘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경험이 풍부한 대가를 모셨습니다. 프루덴셜 자산운용의 대표이셨고요.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으로 근무하셨던 이창훈 전 단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바로 질문을 드리면은요. 지금 그 실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회복될 기미도 상당히 안 보이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시장은 막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한국도 그렇죠. 말할 것 없고요. 네, 네. 이 오르는 미국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네. 뭘까요? 우선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아서겠죠. 근데 이렇게 안 좋으면 사실 이 매수 심리는 네. 약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하나 보면은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많으면 파는 사람보다 많으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비이성적인 과열, 어떤 또 본능적인 충동 이런 거에 의해서도 더 단기적으로는 많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누구나 얘기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예를 들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여간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Fed, 네. FRB의 대체대표상에서 보면은 뭐 한 1조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었던데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동안에 한 4배쯤 늘어났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고.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도 돈이 풀리고 있고 앞으로 풀겠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풀었던 거를 다 풀겠다는 거거든요. 1년 내에.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찍어내겠다 이런 건데요. 문제는 이제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찍어내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경제는 그만큼 성장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성장 안 하는데 돈은 그거보다 과도하게 찍어내니까 그 과도하게 찍어내는 화폐가 어딘가는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화폐가 갈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가나 아니면 뭐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커머더티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화폐 가치가. 그래서 왜냐하면은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최근에 단계적으로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금이거든요. 금. 네, 골드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역사 이래로 전통적으로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본질 가치를 갖고 있는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종이화폐의 가격은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편에 서 있는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네. 금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식도 기업을 대표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뉴스 같은 걸 보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무조건 다 기업 안 망하게 하겠다. 단기적으로 이 코로나 이슈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거를 무조건 막겠다. 그래서 채권도 우량 기업의 채권도 사주지만 그렇지 않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한 투기 등급까지도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다 사주겠다. 네. 일단은 뭐 안 망하게 하겠다 이런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주식도 화폐 반대편에서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 때마다 결국은 인류가 그걸 극복하고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주가는 오르더라. 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가 대표적인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제 기억으로는 미국의 S&P 500 지수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대충 600, 650? 하여간 그게 지금 4배, 5배 올랐어요. 그러면 경제나 미국의 기업의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지만 마찬가지 현상으로
화폐가 늘어나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자산들이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시장 자본주의 맞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우리 체제가. 그러니까 이 시장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건 뭐냐? 그건 기업인 거죠. 그것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그 섹터에서 살아남은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 더 안 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뭐 계속 외국인들 팔았는데 결국은 동학개미 뭐 이러면서 네. 개인들이 엄청 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개인들이 뭔가 이때 한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심리 이런 것들이 지배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현재까지 올라온 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네. 계속 유지가 되든 더 오르든 네. 해야 뭐 네. 피해가 네. 진짜 피해자가 안 나올 텐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실물 경제가 워낙 안 좋고 이게 네. 기업들의 뭐 2분기 발표가 있는 네. 그 시점이 되면은 네. 이게 현실 감각을 찾으면서 폭락까지도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게 사실 예측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올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제가 보기에도 시장은 과열이거든요. 네. 이건 침체가 아니고 과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연초 이후 플러스고 최고점에서 지금 이제 한 조금만 올라가면 최고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돈을 뿌렸다 그래도 경제는 마이너스가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굉장히 실적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그럼 주가가 이렇게 지난번 고점 근처에 와 있는 게 정상화될 수 있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분석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뭐 이코노미스트나 뭐 합리적인 사람들은 잘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스테이너블 할 거냐에 대해서 다들 약간 불안하죠. 근데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본시장에 들어온 지 30년 된 것 같은데요. 네. 30년, 그렇죠. 3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8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야성적인 충동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고, 반대로 빠질 때에도 보면은,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 밑에 지하실 밑에 2층 지하실까지 와장창 깨지거나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00년도에 밀레니엄 버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세기가 바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을 거다 해서 그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인터넷 버블 그런 그 세대가 왔었는데 그때 타이거 펀드를 운영했던 유명한 헤지 펀드 매니저가 이건 굉장히 오버밸류 돼 있다. 버블이다. 버블이 맞았어요. 네. 근데 버블이라고 느꼈던 시점에서도 계속 갔거든. 결국 그래서 헤지 펀드가 파산하고 문 닫고 나서 한 달 뒤에 대폭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거기는 이제 하락에다 뱉어 네, 하락에 뱉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합리적으로 제가 보기에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라고 하면 네. 이게 계속 가기는 어렵다. 적어도 나스닥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주도하는 시장은 나스닥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전고점 근처에 오면 뭐 사람들 다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하면 팔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로 이번에 매수에 참여한 사람들. 누구나 다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 빼놓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나 다 심리적으로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쪽 면 저쪽 면이 있잖아요. 네. 유동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도 나쁘고 기업도 실제 계속 나빠진다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이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느 쪽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이는 거냐인데 저는 생각에 나스닥이 빠지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다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지금 버블이야 이러면서. 네, 충동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은 유동성도 있지만, 사람들의 그 시장에 깔려있는 심리는 뭐냐면, 나아질 거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이 최악은 지나갔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 확산되는 것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최악은 꼭 피크아웃하고 있고 경제 지표는 말없이 참 나왔는데 그것도 바닥은 좀 나아지고 있고 경제 활동을 재개시킨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유가도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30%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전제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겠지.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의 암묵적인 동인데 우리도 경험했지만 이게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그 다음에 이 락다운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켰을 때 우리도 이태원 클럽에서 확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문 열었다가 확진자 나오니까 인천 이런 데서 다시 학교 문 닫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은 다 정치인들이 완화하고 싶죠. 그래서 완화 쪽으로 갔는데 다시 확산된다. 그러면은 지난번 봤잖아요. 지난번에 급락하는 시장을 봤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오면 사람들은 또 다시 한번 공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급락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를 좀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우리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이 코로나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죠. 예. 언제든지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겨울을 예상하면서 2차 대유행이 올 거라는 그 바이러스의 특성상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바이러스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이게 RNA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보다는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근데 결국 치료제가 나오든가 백신이 나오든가 그렇기 전에는 이게 그렇게 금방 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백신은 다들 얘기하지만 오래 걸릴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치료제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들이 나왔다 그랬다가 아니라 그랬다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냥 뉴스나 아니면 이런 데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본 거지만은 스페인 독감이 왔을 때 1차 유행을 했다가 자그러졌다가 2차 때는 한 번 더 대폭발했다가 사그러졌다가 다시 한 번 3차 오고 그 다음에 집단 면역이 되고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가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몇 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의학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정치인들은 다 나와서 괜찮아질 다 맨날 트럼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방역 전문가들은 이게 결국은 갑자기 급증하는 거를 이렇게 막아가는 과정인 거지. 그래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대처를 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거가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잠재된 위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왜 떨어지면 하락을 하면 막 팔고 싶고 그렇죠. 상승하면 또 사고 싶고 그렇죠. 이게 거꾸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전부 더 사고 싶고 계속 오르니까 그리고 또 지금부터는 좀 불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불안해도 그냥 그 끝물 그러니까 오를 때까지는 이걸 즐겨야 돼. 혹은 하락 시점까지는 들고 가야 돼.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예. 근데 그게 좀 더 뭔가 지혜로운 투자법일지 아니면 지금 내가 조금 더 오르는 거를 보더라도 좀 이렇게 위험 리스크를 지금 관리하는 게 좋을지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버블이 심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 밀레니엄 버블 2000년도 제 기억에 시장이 꺾이기 전에 그때 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가는 과정에
밀레니엄 버블이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때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랬죠. 네, 우리나라도 그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뭐 다이얼 패드니 뭐 해갖고 국제 전화를 공짜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주식들이 뭐 100배씩 오르고 이 거래소 시장 내에서도 그 IT 관련 주식들, SK 통신 관련 주식이죠. SK텔레콤이나 KT나 이런 것들만 마지막까지 올라서 2000년 1월에 한번 부러졌었는데, 그리고 뭐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도 2007년도까지는 해외 투자 붐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때 해외 투자 펀드도 비과세 해준다 그래서 또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갔다가 2008년도에 박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정상적인 시장 같으면 밸류에이션으로 플레이를 하죠. 그렇죠. 어떤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그럴 때 사서 그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그럼 그때 팔면 그게 맞다. 이렇게 정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장은 우리가 얘기한 유동성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본능이나 비이성적인 충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뭘 이렇게 밸류에이션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개인별로 우리가 얘기한 본인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다른 거죠. 나 돈이 많아. 그 중에서 한 일부를 갖다가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충분히 즐길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만 보면 돼요. 시장의 모멘텀을. 시장의 모멘텀이 갈 때까지 그냥 가면 돼요. 꺾이는 시점까지. 네. 근데 이제 언제 꺾이는 시점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상 이제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관 투자가는 떨어지는 무릎에 사는 게 맞아요. 그래야 물량을 충분히 자기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팔 때도 어깨에서 팔아서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쭉 나눠 파는 게 분할 매도. 그게 기관 투자가는 맞는데 개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분할 매수 할 만한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개인은 사는 것도 바닥 갔다가 올라오는 무릎에서 사는 게 맞고 떨어지는 것도 어깨를 지나서 머리를 넘어가서 떨어지는 어깨에서 파는 게 맞다.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좀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진짜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아주 장기 투자하시면 되죠.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원칙. 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종목이 됐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20%가 됐든 50%가 됐든. 그래서 그 수익률이 오면 파는 거죠. 뭐. 그리고 더 올라가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그러신 분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스탑로스의 원칙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손실을 얼만큼 보면 반을 팔고 또 손실을 얼만큼 보면 반을 팔겠다. 그렇게 해서 손실도 제한하고 위에 올라가는 것도 다 먹지 못하더라도 그래야 아마 깨질 때 덜 깨지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투자에서 많이 망하는 이유가 파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수익이 나면 다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뭐야 내 손 안에 들어온 건 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파는 건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파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손실을 보면 사람들이 손실이 봤을 때 조금 손실이 나면 팔아요. 근데 손실이 만약에 30% 50% 나면 못 팔죠. 못 팔아요. 그래서 그냥 견디는 거야. 견디고 어떤 사람은 또 물타기를 해요. 더 빠지거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도저히 감내를 못할 때 팔면 희한하게 주가는 거기가 바닥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렇게 롱텀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뭐 철학이나 주식을 갖고 길게 가시는 게 맞고 장기 투자. 그렇지 않고 후달리는 개인들은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무스와 언제 내가 차익을 실현한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